신석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신석기 시대 어린이와 해솔이가 IQ 검사를 한다면 누가 더 높을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보다 결코 지능이 떨어지지 않았단다. 뇌의 크기도 현대인과 거의 같았다고 해. 그래서 학자들은 요즘 사람들의 IQ가 더 높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 원시인이라고 함부로 깔보면 곤란하다는 얘기야. 강가나 바닷가에 산 신석기 시대 사람들. 한강 근처에 있는 암사동에 가봤니? 그곳에는 신석기 시대의 마을 터가 있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마을을 이루고 살았단다. 마을은 대개 강가나 바닷가, 섬 같은 물가에 자리를 잡았어. 물은 식량의 보물창고였단다. 기후변화와 함께 찾아온 물고기와 조개는 영양 많고 맛있는 먹을거리였지.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려면 뭔가 적당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겠니? 그래서 사람들은 작살과 낚시, 그물을 발명해냈어. 신석기 시대의 어린이들은 생선과 조개구이를 실컷 먹었어. 어떤 생선이냐고? 부산 동삼동 조개무지에서 발견된 물고기 뼈와 비늘 따위를 보면 도미, 삼치, 상어, 성게 등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굴, 전복, 소라, 우렁이도 즐겨 먹었고 따뜻한 날씨와 풍부한 물 덕분에 숲속에는 전에 없던 식물들이 자라났어.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잡아도 끝이 없을 만큼 넘쳐났지. 전보다 먹을 것도 많아지고 참 살기 수월해졌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밥상은 구석기 시대에 견주면 매우 풍성했어. 물고기, 조개, 사냥해온 사슴고기, 갖가지 나무 열매와 풀들.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농사 지은 곡식도 먹었어. 아마 신석기 사람들의 영양 상태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좋았을 거야. 요리 방법과 도구도 발달했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토기에 물과 곡물가루를 넣고 끓여서 맛있는 죽을 만들어 먹었단다. 또 떡 비슷한 것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는구나. 토기는 곡식을 저장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요리할 때도 썼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야. 그런데 밑이 뾰족한 이 토기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했을까 궁금하지? 땅에 파묻어 사용하거나 요즘 가게에서 수박 사올 때 쓰는 망태 같은 것을 만들어 들고 다녔다고 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동물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을 입었어. 그런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식물에서 실을 뽑아 옷감을 짰단다. 삼이라는 식물에서 실을 뽑았어. 삼의 겉껍질을 벗겨내고 하얀 속 껍질을 가늘게 쪼갠 다음 가락바퀴로 꼬아 길게 연결하면 삼실이 돼. 이렇게 삼실로 옷감을 짜서 뼈로 만든 바늘로 바느질을 하면 근사한 삼배 원피스를 비롯해 뭐든 만들어 입을 수 있었어. 그뿐인 줄 아니? 조개 껍데기로 만든 팔찌, 목걸이, 동물의 송곳니로 만든 발찌로 한껏 멋을 부렸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발찌, 목걸이를 했어. 그건 행운을 비는 마스코트이기도 했단다. 아마도 팔찌나 발찌를 차고 사냥을 나가면 더 많은 사냥감을 얻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다는 이야기도 있어.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고래도 잡았단다. 울산시 울주군에 가면 방구대라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는 원시인들이 그려놓은 그림으로 빼곡해. 거북, 사슴, 멧돼지, 사냥꾼과 함께. 놀랍게도 고래가 잔뜩 그려져 있어. 고래잡이 배 같은 그림도 있고
방구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배를 타고 지금의 태화강을 따라 내려가 고래를 잡았던 모양이야. 바위 그림을 보면 당시 고래잡이 용사들의 힘찬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구나. 집을 짓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집을 지을 줄 알았어. 구석기 시대 사람들처럼 천연의 동굴을 집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직접 집을 지었단다. 땅을 파고 단단한 나무로 기둥과 석가래를 세운 다음 지피나 풀을 얹어 지붕을 만들었지. 요즘으로 말하면 반지하 집인 셈이야. 추운 날 지하실에 들어가 보면 바깥보다 훨씬 따뜻하거든. 더운 여름엔 오히려 바깥보다 시원하고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야. 신석기 시대 사람들에겐 천연 냉난방 시설이었던 셈이지. 이런 집을 움집이라고 해. 움집은 밖에서 보면 커다란 곡갈 모양이야. 움집 안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쯤에 불을 피우는 화덕이 있어. 여기서 요리를 했지. 불을 피우면 난방 효과도 있었을 거야. 입구 근처에는 돌칼, 돌도끼, 돌화살촉 같은 도구를 두었어. 그래야 일하러 나갈 때, 사냥하러 갈 때 쉽게 들고 나갈 수 있었을 테니까. 안쪽에는 식량을 보관하는 토기를 두었지. 움집 하나에는 4-5명 정도가 살았다고 해.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로 이루어진 요즘과 비슷한 가족이야. 작지만 아늑한 단칸방 움집에서 오순도순 살았을 거야. 처음으로 농사를 짓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뭐니 해도 농사란다. 채집, 사냥, 물고기, 잡이가 자연이 만들어 놓은 먹을거리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농사는 사람이 자연의 힘을 가해서 먹을 것을 생산해내는 거야.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냐고? 먹다 버린 식물의 씨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을 본 어떤 친구가 무릎을 탁 치며 깨닫지 않았을까? 아, 그렇구나. 씨를 심으면 식량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야. 지구상에서 농사짓기가 처음 시작된 건 약 1만 년 전이라고 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때에 농사짓기가 시작되었을 거야. 몇백만 년 동안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사냥으로 얻은 고기를 먹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워. 날씨가 따뜻해져서 동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먹을 것이 부족해진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도 해. 또 인구가 늘어서 예전의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좁은 땅에서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고 노력한 만큼 확실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도 하지. 농사짓기는 인류 역사를 크게 변화시켰단다. 신석기 시대에 들어 인류는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시간이 차츰 늘어났는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먹을 것을 찾아 떠돌 필요가 없었어.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돌보려면 한 곳에 눌러 살아야 했기 때문이지. 이것을 정착 생활이라고 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사와 함께 목축을 시작했어. 목축이 뭐냐고? 사냥한 동물을 죽이지 않고 울타리 안에 가둬 기르는 거야. 그리고 필요할 때 잡아먹거나 길들여서 사냥이나 짐을 운반하는 데 쓰는 거지. 사람이 기른 최초의 동물이 뭔지 아니? 개였어. 개는 사냥할 때 가장 먼저 사냥감을 쫓는 1등 공신이 되었단다. 다음에는 돼지였어. 농사일에 많이 쓰이는 소를 기른 건 훨씬 나중의 일이란다. 불평등이 생겨나다. 구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신석기 시대도 평등한 사회였어.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지. 그건 평등하던 사람들 사이가 변하게 된 거야. 처음 농사짓기를 시작했을 때는 수확도 그리 많지 않고 또 여럿이 힘을 모아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얻은 식량을 평등하게 나눠 먹었지.
근데 시간이 흘러 농사 기술과 도구가 차츰 발달하면서 식량이 충분해졌어. 예전처럼 마을 전체가 매달리지 않고 가족끼리 일해도 먹고 남게 된 거야. 이렇게 먹고 남은 식량이 자꾸 쌓여갔대. 이제 남아도는 식량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어. 먹고 남은 식량은 더 이상 마을 전체의 공동 소유가 되지 못했고 점차 한 가족 또는 한 사람의 소유가 되었단다. 그 결과 마을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신분이나 지위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불평등이 생긴 거란다.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 농사짓기와 함께 시작된 모든 변화를 통틀어서 농업혁명이라고 해. 요즘 사람들은 정보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 컴퓨터가 일으킨 새로운 변화를 통틀어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바꿔놓은 변화를 농업혁명이라고 한단다. 근데 명심할 게 있어. 혁명이라고 해서 단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야. 이제부터 채집이나 사냥은 그만, 농사 시작,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지. 농사를 지으면서도 오랫동안 채집이나 사냥, 물고기 잡이는 계속됐어. 변화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일어났단다. 이제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야. 모두 잘 자렴.